the right move, or is this part of a witch hunt?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but I can always speak for myself and the Russians, zero. I think it divides the country because, believe me, there's no collusion. And also, as you look back... No. Next question. Criminal charges in these investigations or impeachment, as some on the left are implying. I think it's totally ridiculous. Everybody thinks so. And again, we have to get back to working our country properly so that we can take care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We have plenty of problems. 네, 미국에서도 과연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몇 달째 지금 전국 발목을 잡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 드디어 논란의 주인공이죠. 당사자 코미 전 FBI 국장이 입을 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러시아 스캔들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요. 이 미국의 4대 이 정보기관 수장들이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였죠. 당시에는 도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월이 되면서 이 풍문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됩니다. 사임을 한 이유는 이 마이크 플린과 러시아 측에서 접촉을 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인 3월 20일에는 이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측근들 그리고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이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월 9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한 이 코미 FBI 국장을 해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발을 하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법무부에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7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어제죠. 어제 코미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대화를 한 9차례 접촉을 했는데 이 접촉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정된 청문회에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현재 시각으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 밤 11시부터입니다. 자, 코미가 이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미국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의 상황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미국 대선이었죠.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굉장히 그 격하게 맞붙었는데 그때 그 위키리크스라는 그 폭로 전문 사이트가 힐러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어디서 자꾸 이렇게 폭로를 하죠. 근데 알아봤더니 그거를 러시아의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미국 측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키리크스에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런 사실이 이제 작년에 11월 초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 수사, 폭로가 이제 올해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설명을 쭉 들은 이 러시아 스캔들. 자, 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폭로 그리고 이 스캔들에 대해서 이 스캔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한 사람이 코미 전 FBI 국장 아닙니까? 전 미국인,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미 국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코미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사람 이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코미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입니다. 보시면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4년에 FBI 국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대선 기간에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을 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해임이 됐습니다. 자, 이 코미 전 FBI 국장이요. 청문회에서 오늘 진술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사실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미리 서면에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넘어서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청문회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 전에 자기가 말할 핵심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걸 이제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 트럼프를 만났던 정황을 자세하게 써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을 한 거죠. 네. 내가 정말 트럼프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 자, 대표적인 그 서류에 적힌 대표적인 요약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코미한테 저녁을 먹자 그랬어요. 네. 가족들하고 같이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불러놓고는 FBI 국장 계속 하고 싶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렇다. 나는 10년 임기를 채우고 싶다. 이제 6년이 남았어요. 네. 채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에게 충성해라. 아, 이렇게 그 말은 야, 뭐 너 계속 하고 싶지? 그 말은 그러면- 하려면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이겠군요. 암묵적인 거는 나와 관련된 러시아 수사를 그만둬라. 이런 게 포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당국 수장에게 충성하라고 하니까 뭐 군인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코미가 나는 정보당국 수장답게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정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로얄티를 원한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FBI의 국장인 이 관계였지만 사실 FBI 국장은 굉장히 독립적인 권한과 이런 위치를 보장해주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연방수사국, 물론 이제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어디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의 독립이 헌법에 명시가 되는 거죠. 네. 재판의 독립과 함께. 그래서 코미 국장은 기본적으로 관료입니다. 관료. 네.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업가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코미 국장은 관료, 특히 그 정보기관장으로서의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저는 네. 그런 것이 이번 사건의 어떤 이면에 숨겨진 핵심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미 전 FBI 국장이 이제 의원들에게 제출한 그 요약, 진술서 요약 내용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자, 마이크 플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러시아와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몸통입니다. 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합니다. 마이크 플린은 좋은 사람이다. 이쯤에서 수사하지 말고 손 떼라. 자, 그리고 이게 이 사람, 곧 네. 지금 사법방해죄, 말하자면 수사를 중단하라고 개입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정황이 나오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꼭 찍어서 손 네. 떼라. 그리고 플린 놔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FBI 국장은 플린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직답을 피합니다. 아하. 네, 이렇게 그때 구상시에는 답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선 기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접대부랑 연관이 있는 동영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거를 좀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은연중에 구름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코미 전 국장이 그 당시에는 국장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답을 피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수사에 대해서 콕콕 찍어서 자, 니네가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제출한 본인의 진술 내용을 요약한 이 내용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그거죠. 사법방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즉,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권을 행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암시하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형법에 사법방해죄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치주의가 뭡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그 정신 철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 아니겠어요? 네. 검찰, 잘못한 사람을 수사하거나 그 사람을 재판에서 공정하게 재판에서 벌을 주는 그 일련의 과정에 누군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건 미국의 정신을 흔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법방해죄라는 그런 별도의 형법 항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 중에도 이 사법방해죄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됐던 예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이죠. 자기의 혐의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조사를 막으라고 여러 가지 아하.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랬죠. 결국은 그 사법방해죄에 걸려서 탄핵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탄핵될 것 같으니까 사임을 하죠.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 성추문으로 탄핵을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런 항목이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지금 본인이 청문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을 한 코미 전 국장.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어쩌면 저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건지 뭐 녹음을 따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 내용이 저렇게 다 보존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네, 지금 이 계속 수사를 압박했는데 이 코미 전 국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뭐 충성을 하겠다든가 그럼 수사를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 불러서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서는 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마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미리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즉시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걸 예감을 하고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되니까 이 내용이 쏙쏙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까지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메모라는 것이 이제 최초에 알려진 것이 미국 언론 보도였거든요. 네. 그 메모를 코미의 측근들이 봤어요. 보고서 측근들이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메모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 내용을 이제 코미가 자기가 직접 상원에 써서 낸 건데 네.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코미가 원래 메모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가 메모를 했다는 거는 그때 정말 강한 어떤 압박을 받았고 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네. 메모를 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는 지금 이 청문회를 생중계하려고 미국 방송사들이 지금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하면 굉장히 익숙하고 낯이 익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생중계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서 청문회 생중계하는 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청문회가 네. 열립니다. 인사청문회도 열리고요. 이번과 같은 어떤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청문회도 열리고 한반도 정책과 같은 정책 청문회도 열리거든요. 네. 중요한 청문회들은 미국이 별도로 이런 청문회만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는데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그런 방송, 특별한 방송 외에 전 지상파와 전 종편들이 다 지금 중계를 한다는 거죠. 아하. 왜냐?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린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민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 거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코미 국장의 이 청문회 증언이 이제 유죄, 말하자면 사법방해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증언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탄핵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탄핵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은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네. 어쨌든 이 사법 방해라는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도 탄핵이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발의가 되면 가능하고요. 네. 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보시면요. 먼저 하원 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네. 탄핵안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방 대법원장이 주도를 해서 탄핵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탄핵 심리 진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재가 탄핵을 판단하잖아요. 그 판결하면 거기서 탄핵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상원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이 탄핵이 표결이 돼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저희보다 한 단계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하원, 상원 뭐 포함해서 의원들은 다 민주당 의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 의원도 거의 반반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속결되고 진행되기는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크게 보시면 쟁점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저런 행위, 코미를 해이한 행위가 사법방해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네. 그러면 해당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과연 하원이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할 것이냐. 네. 이것이 있고요. 세 번째, 발의가 된다면 과연 상원이 3분의 2로 그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네.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해 선거로 미국의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것이 발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의됐더라도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이 사건의 핵심 장본인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You and I personally have a much closer relationship than I had with Mr. Flynn. You and I met yesterday evening.
You and I have been working together all day today, and now we're meeting again. That's it. I didn't even really talk to him. That's the extent of my acquaintance with Mr. Flynn. 지금 러시아 스캔들이 이야기가 터진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저렇게 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트럼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야 이거 이러다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또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해킹했다는 것, 러시아 해커들이 클린턴 캠프를 해킹해서 위키리크에서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면 부인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주일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는 애국심에 들뜬 러시아의 민간 해커들이 그랬을 수는 있다. 아하. 그 말에 숨겨진 거는 나나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죠. 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오늘 같은 그런 플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푸틴도 이제 야 내가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겠다. 네. 트럼프가 가면 나도 갈 수 있겠다. 그렇-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주변에서, 트럼프 주변에서는 다들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아들이요, 아버지 트럼프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Never seen hatred like this. I mean, to me, they're not even people. It's so sad. I mean, morality's just gone. You see the head of the DNC, who was a total whack job. There's no leadership there. And so what do? They become obstructionists because they have no message of their own. They have no solid candidates. 글쎄요, 얘기의 핵심은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봉쇄고 거기에 희생을 당한 거다. 이런 요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게 과연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존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난 증오다 이런 증오는 처음 본다 그리고 도덕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오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가 가장 유명한 사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무슬림에 대한 증오나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고 대선 과정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덕심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 기간 동안 여성 비하 문제 네. 발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지금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아들은 민주당이 지금 자꾸 들쑤셔서 지금 없던 걸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당연하게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거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우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갑자기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막판에 전세가 역전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자기가 잘해왔는데 코미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마치 민주당의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막판에 전세가 역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을 민주당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러시아 스캔들의 발목을 잡혔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요. 잘하고 있다가 지금 34%, 국정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가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오늘 밤 11시에 벌어지는 이 청문회, 코미 전 FBI 국장이 어떤 말을 쏟아내는지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최저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